국군 최신 보병 전투차 K-21은 도입 당시 서방 세계에서 나름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는 보병 전투차로 여겨졌습니다. 언론에서 명품 무기라고 이름을 붙이는 풍문의 시초가 바로 K-21 보병 전투차였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 K-21 보병 전투차에는 아무런 개량이 없어 무기 트렌드를 놓쳐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개발 당시부터 거의 확정적으로 장착될 거라고 여겨지던 현궁 대전차 미사일은 연구는커녕 계획조차 파기되었습니다. 명품 무기의 시초인 K-21 보병 전투차, 왜 개량도 없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개량되어야 할까요? 보병 전투차는 단순히 보병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기만 하는 병력 수송차에서 강한 화력으로 보병들을 호위하는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때문에 다른 기갑들과 함께 종심을 돌파하는 기갑의 창으로 평가받기도 하죠. K-21은 평범한 방어력과 강력한 화력으로 양산 당시에는 서방권에서 훌륭한 보병 전투차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트렌드는 바뀌고 있었죠. 전장은 보병 전투차에게 위협적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북한의 도시화율은 60%를 넘겨 국군이 북진할 경우 시가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시가전은 모든 병과의 힘든 전쟁이지만 특히 기갑에게 있어 더욱 고통스러운 전장이죠. 더군다나 북한 특유의 게릴라 기습과 같은 사보타주 위협도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을 발달로 기갑에게 더 두드러지는 편입니다. 세계적인 보병 전투차 트렌드도 비슷한 이유로 좀 더 방어력을 강화하는 추세죠. 그러나 K-21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개량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국군이 이런 위협을 얕잡아 본 걸까요? 실제로 국내에서 개발한 비활성 반응 장갑을 통해 K-21의 방어력을 증강하고자 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차체와 모든 장비를 방어하는 1안, 승무원과 필수 장비를 방어하는 2안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1안이 3.4톤 증가, 2안이 2.4톤 증가로 이렇게 반응 장갑을 장착하면 도하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었죠. 한국 지형 특성상 우기에는 하천이 범람해 국군의 기갑은 하천 도하 능력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기갑의 창 중 하나인 보병 전투차가 하천 도하 능력을 빼먹을 수 없었죠. 때문에 이런 방식의 방어력 증강 계획은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K-21의 개량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재 기갑 궤도의 트렌드는 금속 궤도에서 고무 궤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출 K9A2, 레드백, KAAV2는 고무 궤도를 장착하고 있죠. 고무 궤도의 가장 큰 장점은 무게입니다. 레드백 기준 금속 궤도는 4.9톤, 고무 궤도는 2.2톤으로 무려 2.7톤이나 가볍습니다. K-21의 방어력 개량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무게죠. 여기에 고무 궤도는 금속 궤도에 비해 내구성이 좋습니다. 금속 궤도의 수명은 5,000km이지만 고무 궤도의 수명은 6,000에서 8,000km로 더 긴 수명을 가지고 있죠. 특히 트랙이 마모될 때까지 유지 보수가 필요 없다는 게 압도적인 장점입니다. 충격을 받으면 팽창하는 특성상 금속 궤도보다 방어력도 높습니다. 특히 이런 고무 궤도가 금속보다 화재에도 강하다는 게 드러났죠. 야전에서 궤도가 끊어지면 현장 응급 수리 키트로 임시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고무 궤도의 단점으로는 금속 궤도보다 도입비가 비싸다는 점과 야전 수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점밖에 없어 전 세계 기갑의 혁신이 되었죠. K-21에 장착된 보포스포는 화력이 훌륭하지만 오래된 화포라 최적과 무게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0mm CTA4는 작동 특성상 탄피 배출 장치가 필요 없고 무게 절감 설계를 시도해 기존 40mm 화포보다 훨씬 가볍다는 장점이 있죠. CTA 무인 포탑은 K-21에 장착된 보포스포보다 약 800kg 정도 가볍습니다. 여기에 탄의 무게와 최적도 줄어 더 많은 탄을 보관할 수 있고 지속 화력 능력이 뛰어난 것도 큰 장점이죠. 이 CTA4와 고무 궤도를 통해 절감한 무게는 약 3.5톤으로 반응장갑 개량 연구의 일환을 적용해도 문제없이 도하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전차 미사일을 대비한 능동 파괴 장치와 RCWS, 현궁 미사일을 장착해 보병과 전차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면 금상첨화죠. 현재 중국의 보병 장갑차는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중국 차세대 보병 장갑차는 반응 장갑을 둘러 방어력을 확보하고 있고 40mm CTA4와 같은 차세대 화포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죠. 특히 전차를 개조한 50톤의 중장갑차도 실전 배치를 준비하고 있어
중국 기갑의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죠. K-21은 현궁이 없으면 이런 기갑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실전에 맞닥뜨린 국군 기갑이 중국 기갑에 대응하기 어려워 전차를 부른다면 전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보병 전투차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이죠. 새로운 위협을 맞닥뜨린 K-21. 부디 국군의 결단이 K-21의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길 기원합니다.